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 명청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팬덤 커뮤니티죠. 제명인의 마을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제 퇴출, 강퇴당했습니다. 그리고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함께 강퇴당했는데요.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과 또 기존의 강성 지지층이죠. 김어준 세력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서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를 강퇴시켰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네. 저는 이 시점을 굉장히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가 2연승을 했잖아요. 명청대전에서 2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 자신감에 차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띄웠어요. 그런데 그 합당 그 과정에서 굉장히 명청대전이 격화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게 공소 취소 모임입니다. 네. 공취모 오늘 발대식이란 걸 했어요. 그게 나오면서 세력화를 시작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친명 쪽 친명계 지지자들 그러니까 큰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에 있는 지지자들에서 이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제명인의 마을이 한 3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찬반 투표에 이 투표를 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한 천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견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약간 비약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명인의 마을 한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장을 맡았던 이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 정청래 대표를 강퇴시켰다. 이것은 앞으로 이 정청래와 이재명은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향후 있을 어떤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향후 민주당의 주인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을 어떤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앉힐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더 확고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친명 지지자들로부터 자리가 잡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명청대전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상태이지만 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본질이 뭐냐? 저는 이게 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의 본질은 결국에는 2028년 공천권이에요. 2028년 국회의원 공천권을 누가 질 것인가? 친명이 질 것인가? 아니면 정청래가 질 것인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여권 내 권력 다툼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오는 28년에 있을 공천권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왜 정청래 대표가 강퇴를 당한 건가? 이 강퇴 사유를 좀 짚어보자면요. 강퇴 이유 중 하나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만 하고 대통령을 안 돕는다. 이게 이유라고 합니다. 당 대표는 좀 원래 자기 입지도 챙기고 또 외연도 넓히는 게 당연한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저는 일단 이 상황이 되게 좀 기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명인의 마을 이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권의 야당 대표로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팬클럽에 직접 관리를 하면서 팬클럽의 어떤 지원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를테면은 장덕 대표 팬클럽에 현직 의원들이 만에 하나 가입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신상을 우리가 인지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커뮤니티 활동, 뉴미디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이렇게 공론화가 될 정도의 사안으로 보통 다뤄지는 경우들은 없는데 우리가 현직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클럽에서 제명당했다라고 하는 강퇴당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다뤄야 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좀 초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먼저 짚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얼마나 이 팬덤 정치라고 하는데 함몰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제가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아예 경로했다, 네.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게 보도화까지 됐잖아요. 이쯤 되면은 대통령도 사실 지지자들한테 헬프를 치는 거거든요. 정청래가 나 괴롭히니까 좀 도와줘라고 사실 이야기를 한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이쯤 되면은 지금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가는 위치가 아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장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제명인의 마을 같은 정말 찐 이재명 팬클럽부터 먼저 저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자들 사이에 분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 김어준 씨가 좀 주로 정청래 대표가 직접 가서 이제 입장문까지 올리기도 하는 그런 딴지일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탄핵시켜야 한다라는 말까지 비일비재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이따구로 할 거면 이재명 죽을 때까지 검찰한테 수사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정 갈등에 격화되어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전에 또 부위원장님께서 네. 2028년에 있을 공천권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승기는 좀 누가 잡을 거다 이렇게 좀 글쎄요. 예상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2연승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2연승을 하면서 당심, 권리당원의 표심이 정청래 대표와 어떤 함께 간다는 것이 굉장히 드러났어요. 물론 그 어젠다 자체가 굉장히 1인 1표제나 이런 국감대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특히나 이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정청래계가 2명이 됐단 말이에요. 친명계가 1명이 됐고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이 친명계가 어떤 세를 과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 권리당원 표심이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전 좀 있어요. 앞으로 좀 두고 볼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런 말이 있죠.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종신이다. 그래서 상황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단임제잖아요. 지지율 100%가 나와도 연임을 못합니다. 헌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시적인 권력과 지속되는 권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뭐 사실 명청대전 벌어지고 하면서 김어준 유튜브도 구독자가 2만 명 넘게 빠졌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세계에서도 사실 굉장히 또 분화가 돼서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만 같지는 않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김어준이 좌표 찍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지금도 묵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권력인 것이고 더 가깝게는요. 지금 6월이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2달 뒤에 바로 총선 당권을 가진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야당 대표 시절에 1극체제 만들어서 당대표 연임한 다음에 비명 행사시켜버리고 자기 거수기들로 원내를 꽉 채워서 그런 민주당을 사실상 개인 로펌화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집권을 했거든요. 그런 전철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똑같이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대승하는 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지방선거를 대승해서 연임 구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니 정청래 대표가 현직 대표로서 룰도 만들고 대변인 임명 다 하고 판 다 깐 다음에 심판이 선수로 나가는데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혈혈단신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 총선 공천권이 친문에게 넘어가면요. 이재명 바로 레임덕 올 수밖에 없죠. 지금 공소취소 모임이고 뭐고 다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몇 개 더 먹는 것보다 정청래 연임을 막는 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지금 유인 구조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갈등 더 격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문 세력들은 어차피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청래 연임을 용인하는 순간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전면에 나서는 것도 저는 무관치 않다고 봐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에 뭐 중도 보수를 공략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지지층에게는 썩 탐탁치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사법장악 관련 입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올해 중수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성 지지층의 눈높이에 못 미쳤죠.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 빈틈을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연승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본인이 참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는 이재명을 대신해서 그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갖고 정청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정청래 대표의 뉴스도 죽이고 본인이
대신해서 모든 것을 전면에 나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동산이고 당장 그것을 해소할 수 없지만 어떤 다주택자와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선악구도를 만들고 이재명은 합리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재명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당은 뒷받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일을 하는 이재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정청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저는 과거에요.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 순위권에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원호 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순위권에 들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정책 어젠다를 갖고 본인이 이슈를 주도하고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도 김민석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앉혀서 본인의 당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못해 본격 참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이 와중에 하나 논란이 된 인사가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 기구죠. 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의 수장으로 이성윤 의원이 임용이 됐습니다. 과거 이제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이 있었던 이 인물을 기용한 데에 대해서 이 지지층의 반발이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정 대표가 판단 미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 의도된 행동이죠. 의도됐다. 사실 이성윤 의원이 지금 제명인의 마을 당장 제명 강퇴당한 같이 제 표현이 강퇴됐죠. 헷갈리네요. 이게 네. 팬클럽에서 제가 강퇴당한 것까지 논평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강퇴를 당한 상태인데 그런 사람을 보란 듯이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재명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 의중이 뭔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가깝게는 전준철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장동 사건과 이런 어떤 그 쌍방울 사건들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들을 해왔던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의도가 읽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적반하장으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청 갈등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맥락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더 가깝게는 최근에 그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에서 그 이재명과 우리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이 3자 간의 오찬이 있기 바로 전날 밤에 네. 갑자기 법사위에서 이재명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들이 있잖아요. 뭐 대법관 증언과 사심제 법사위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어서 사실상 오찬을 깨고자 의도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상한 것처럼 야당은 반발을 했고 청와대 쪽에서는 정청래와 대통령 둘이 만날 바에야 아예 오찬 자체를 캔슬하겠다라고 해서 무산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정무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 설에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장동혁 대표를 붙들고 SNS를 10건 가까이 썼을까요? 이런 것들 다 여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제 시나리오가 아니라 성남 라인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장동혁 대표 키워주기다. 왜?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양측 간의 이 움직임이라는 게 정말 소리 없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 맥락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전준철 변호사 같은 사람 추천 받을 때 그리고 이성윤 이 전 검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런 TF 특위에 들어가 있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재차 상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몇 년 뒤에 물러날 사람이고 물러나면 재판받아야 한다. 피고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좀 공격으로 읽히고 아마 청와대가 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의원도 정청래 대표랑 같이 제명당한 사람이잖아요. 강퇴당한 사람. 네? 두명 중. 네. 아니, 강퇴 동기예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랑 이성윤 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 갔는데 이성윤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국회 본청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뒷모습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본인 두려울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친문이었잖아요. 친문이었단 말이에요. 본인도 이 굉장히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이 무능한 중앙지검장이랑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1년 넘게 탈탈 털었는데 기소조차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 갑자기 어떤 정청래 대표를 등에 업고 최고위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정청래 대표는 중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친문 트라우마. 친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대장동 누가 했습니까? 누가 투서넣었어요? 다 친문계가 했단 말이에요. 그 과거에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정점에 있었던 친문 세력 중에 한 명이 이성윤 의원인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친명계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결국에는 당내에 굉장히 기구가 많습니다. 민주당 내에 이런 사법 대응을 하는 기구도 있고 뭐 곳곳에 많은데 그런데 그 정청래 대표가 만든 그 기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의 진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치모가 나온 거예요. 공소취소 모임이란 것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다는 게 나온 것이죠. 굉장히 반헌법적인 발상이고 그 발상에서 시작된 기구이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것도 다 이 계파 싸움의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명청대전은 2028년 공천권을 잡기 위한 권력투쟁이란 말이에요. 그 당내 권력투쟁인데 그 권력투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언급을 하면 언급을 할수록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아 맞아.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지. 근데 지금 멈춰 있잖아. 도대체 이걸 언제 하는 거야? 라는 국민적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에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이에요. 그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많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런 빛과 그림자가 있을 텐데 그 빛조차도 오히려 가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하튼 뭐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도 강퇴당하고 이성윤 의원도 강퇴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개딸들의 이런 온라인 목소리는 크지만 또 오히려 오프라인 집회 등 실질적인 세력과시는 조금 덜해졌다, 예전보다 덜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걸 가장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이 매일신문 스튜디오에서 바로 한 200m만 나가면 민주당 당사가 있습니다. 네. 옛날 같았을 때는요, 그 수박들이 이재명 괴롭힌다 그러면요, 이른바 이 개딸, 민주당식 표현으로 개딸들이 와서 정말 수박 깨기 퍼포먼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민주당 당사 앞에 가보시면 굉장히 고요합니다. 잠깐 뭐 정청래 대표 사퇴를 하라 마라 하는 어떤 뭐 오프라인 시위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비하면요, 보도량도 거의 없고 사실 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되게 좀 화력 자체가 안 나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전 같지 않은 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으로 가게 되면 당권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청와대는 구중공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각과 정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무개의 프레임에 또 씌일 수가 있는 리스크까지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뭐 제명인의 마을 강성 지지층들이 대통령을 이제 어떤 대변하는 입장에서 뭐 강퇴를 하니 뭘 하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예전과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일극 체제가 정당화됐던 이유는 그만큼 극성 이 민주당 내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렸던 국회의원들에 의한 공격이 거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처럼 당내 암투를 벌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도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사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일 때와 다르게 장동혁 대표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어떤 운동들, 뭐 장외 집회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화환 보내기 운동, 뭐 이제 문자 같은 것들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번에도 의원총회 연다고 하니까 25명 명단 올린 이 당협위원장들 제명하라고 징계 서명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2만 명 넘게 서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도 결과적으로 당내 피해자라고 하는 입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 그리고 뭐 대안과 미래 등등 자칭 소장파 그룹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구도가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자체는 친문계에 의해서 이미 장악이 된 상태로 제가 봤을 때는 보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과 같은 어떤 그런 거센 개딸들의 항의,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집권 초반인데 좀 여당 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가리고 당내에서 개파 투쟁을 하고 또 친명계 의원들은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당권 장악을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권력 투쟁이 심화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잠깐 정청래 대표가 엎드린 모습이지만 곧 다시 명청대전이 활활 타오를 텐데 전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 조국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라고 봐요. 지금 이 합당 논의 과정에서 이 친명계가 어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적개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잖아요. 과거 이제 친문 시절에 굉장히 적개심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문어게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국 대표를 선거 연대는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럼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조국 대표에게 꽃길을 깔아줄 것인가? 전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조국 대표가 어제인가요? 또 SNS에 글을 썼잖아요. 굉장히 구구절절 썼어요. 낙인 찍지 말아라. 뭐 과거 이런 배제의 언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썼어요. 뉴 이재명 뭐 찐문 이런 건 다 배제의 언어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긴 글 중에 핵심은 두 단어였어요. 연대와 단결이에요. 어떤 연대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선거 연대하라. 조국을 공천한 게 그 연대의 핵심이다. 그렇게 단결을 해야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국회에 입성을 해야지만이 향후 어떤 정치적 판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친명계와의 돌아선 이 갈등 상황에서 그 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또 명청대전의 향후 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대표의 행보도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권 내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명청대전 좀 짚어봤습니다.